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지 어느새 한 달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에 바깥 활동을 아예 끄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에 정부는 내수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정부의 대책이 둔화된 소비를 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보도에 강창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소비 부진에 대한 불안감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외부로 나오는 것을 꺼리며 여러 소비 산업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겁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최근 외식업체 6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상 업체의 85.7%가 코로나19 사태로 고객이 감소했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17일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해 내수 진작을 위한 긴급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외식 소비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는 겁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 제주 등 코로나19로 방문객이 급감한 지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외식 촉진 대책을 추진합니다. 지역 내 위생관리 우수 식당을 중심으로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농식품 블로그 기자단을 동원해 식당을 홍보할 방침입니다. 또 한시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구내식당 의무 휴무제를 늘리고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까지 확산해 외식 소비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외식업체 경영 안정과 외식 기피 심리 확산 방지에도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외식업체 육성자금 금리를 0.5%포인트 낮추고 지원 규모를 확대합니다. 그리고 전국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대응 요령 포스터를 배포하고 방역 점검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최근에 코로나19 발생 이후로 불안 심리가 확산되면서 외식 소비가 매우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이번 대책의 주요 배경이 되겠고요.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화훼 소비를 되살리기 위해서도 정부가 나섰습니다. 정부는 농협을 비롯한 농업 관련 21개 기관과 함께 3월까지 꽃 270만 송이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일명 원테이블 원플라워, 사무실 꽃 생활화 운동에 앞장서겠다는 겁니다. 한편 정부의 대책이 단발성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대책이 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책을 만들어서 발표를 했고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면은 올해처럼 이렇게 특별하게 뭐 질병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화이사를 어려울 때는 또 뭐 어떤 지원을 하겠다는 것도 이제 아울러 같이 장기전으로 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부진의 늪으로 빠지는 소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와 국민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치료제가 없는 과수계의 구제역, 과수화상병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새로운 보상금 지급 기준이 나왔습니다. 재배 중인 나무수마다 지급 단가를 책정해 기존 3단계 기준보다 더 구체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손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에 대한 새로운 손실보상금 지급 기준이 나왔습니다.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면 방역당국은 해당 과수원의 나무를 모두 뽑아서 땅에 묻는 방제 작업에 돌입합니다. 이런 공적 방제로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 올해부터는 새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새 기준은 10아르당 재배 그루수에 따라 보상 단가를 세세하게 설정해뒀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10아르당 최소 37주에서 최대 150주까지 지급 단가가 매겨져 있습니다. 다만 재배 그루수가 37주보다 적어도 37주에 대한 기준 단가를 적용하고 150주를 넘는 경우에도 150주에 대한 단가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화상병 손실보상액은 재배 중인 나무수의 재배 그루수별 단가를 곱해 산출하게 됩니다. 이는 기존의 세 등급으로 뭉뚱그려 지급했던 보상금을 재배 그루수별로 구체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피해 농가를 일반과 반밀식, 밀식 등 3단계 유형으로 나누고 유형별 단가를 일괄 적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배 그루수가 비슷해도 적용 단가가 달라서 보상액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많이 받던 사람은 좀 줄이고 덜 받던 사람은 올리고 해서 차이가 별로 없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경계선에 있을 경우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 경계선을 허물고 쭉 일렬로 세워서 방제 비용 지급 기준도 달라집니다. 방제 작업으로 지출한 금액을 지급하되 상한액과 최소 기본 경비를 설정해뒀습니다.
방제 비용 상한액은 나무 밑동 직경에 따라 4cm 이하부터 60cm 이상까지 17단계로 나눴습니다. 또 방제에 드는 기본 경비는 47만 6,68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도 현실에 맞는 보상 체계를 위해 지급 기준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절기상 봄의 시작인 입춘을 지나 우수를 앞두고 때 아닌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락가락한 날씨 때문에 농작물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급격한 날씨 변화에 농작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권소환 기자입니다. 지난달 한반도의 평균 기온이 2.8도를 기록하며 관측 사상 가장 높은 온도를 보였습니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나 했더니 이번 달 들어 한파가 찾아오면서 경기 북부 지역은 오늘 영하 12도를, 강원도와 전라북도는 영하 9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렇듯 한 달 사이 급격히 변화한 기온 때문에 농작물에도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올겨울 기온은 평년보다 2.4도가량 높았기 때문에 내한성이 약해진 작물들이 엄피해를 입기 쉬워진 겁니다. 영하권으로 다시 떨어지면 나무 자체에 이제 동해 피해를 받을 수도 있고 꽃도 얼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제일 걱정이고, 사과나무가 이제 물이 올라와서 전지한 나무 부분 쪽으로 균이 못 들어가게 물이 빨아 올려야 되는데 날씨가 추워져 버리면 뿌리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나무 자체 관리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에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작물의 엄피해를 막기 위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과수는 원줄기를 보온제 등으로 피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 자르는 시기를 가능한 늦춰 안정적인 결실량을 확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노지에서 겨울을 난 월동 작물은 저온 피해를 막기 위해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난지역 마늘은 한파가 끝난 2월 중순 이후 비닐을 벗기고 비료를 주는 시기도 평소보다 늦춰 생육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설 작물은 갑작스러운 온도 저하로 생육 불량이 생기지 않도록 내부 온도를 10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장의 추위를 넘기더라도 최대 4월까지 이상 기온이 이어질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농작물의 엄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확량을 확보하기 위해 철저한 예방과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MBS 뉴스 권소환입니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발급을 한정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가 나와 주목됩니다. 고령층의 면허가 제한되면 대중교통 운행 횟수가 적은 농촌 지역에서는 읍내로의 이동이 불가능해질 수 있어 실제 도입 시 파장이 우려됩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의 현안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정기 적성검사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고, 치매 등 운전 능력이 우려되는 고령 운전자는 수시로 적성검사를 받아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수시 적성검사의 절차가 바뀌지 않았고, 운전 부적격자가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미리 식별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운전면허를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않는 현재의 올 오어 나싱 방식이 아니라 운전 조건이 일부 제한된 면허를 발급하도록 법적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예컨대 미국 일리노이주에서는 인구 3,500명 이하인 지역에 일정 범위에서 운전을 허용하는 특별 지역 한정 면허제를 운영하고 있고, 호주 퀸즐랜드주에서는 집에서 일정 거리 이내에만 운전 혹은 집, 병원 등 특정 장소를 오갈 때만 운전이 가능한 한정 면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 같은 사례처럼 제한된 면허를 도입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농촌 지역의 경우 대중교통 없이는 읍내로의 이동이 거의 불가능한 데다 고령 운전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이나 한정 면허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노인분들이 시장에 나올 때, 병원에 갈 때, 미용실 갈 때 사실 지금 청원 지역이라는 게 차편이 없습니다. 노인분들께서 혼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직접 운전을 하지 않고는 병원과 시장으로의 이동도 어려운 농촌 주민들에게 운전 면허까지 한정된다면 농촌 지역의 발이 묶일 소지가 다분한 만큼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일단 농촌에 대중교통 이용이 잘 안 되고 매일 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차를 운전해야 되는 것도 많고 본인 자신이 이제 운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지난해 기준 국내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15%, 이미 고령 사회로 분류된 실정에서 고령 운전자의 면허 제한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본격적인 영농기를 앞두고 농가에서는 서서히 농사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요. 이맘때면 농촌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논밭두렁 태우기인데요. 논밭두렁 태우기는 농사에 전혀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임야 화재 발생과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고령자가 많은 농촌 지역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남수지 기자입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임야 화재는 7,736건으로 이에 따른 인명피해는 3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에서 2, 3월에 발생한 화재는 3,009건으로 전체의 38%를 차지했고 인명피해의 경우 174건으로 53%를 기록했습니다. 2월에 발생한 임야 화재의 가장 큰 원인은 부주의, 즉 쓰레기 소각이나 논밭두렁 태우기, 불씨 방치 등이 원인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해충을 없애기 위해 논밭두렁을 태우는 관습이 오히려 해충의 천적을 사라지게 만든다며 논밭두렁을 태우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야 화재는 10건 중 9건 정도가 논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태우는 등의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온 논밭두렁 태우기는 해충의 방지 효과는 없고 오히려 임야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등을 태우다 산불로 번질 경우 과태료와 벌금, 징역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비닐과 같은 농사 쓰레기는 태우지 않고 수거해서 처리해야 하고 마른 풀은 낫이나 예초기 등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소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마을 단위로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공동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공동소각은 산불 진화차 등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산불 진화대원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면 됩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그동안 관행처럼 해왔던 논밭두렁 태우기는 실질적인 해충 방지 효과가 없고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농가가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농사 짓는 것을 넘어 제조, 가공까지 그 영역을 넓히는 추세입니다. 제조, 가공품들도 점점 아이디어가 더해져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한국식 토마토 가공식품으로 세계 시장 진출을 꿈꾸는 김인성 대표를 이유리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누구나 토마토 하면 떠올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토마토는 이런 상식을 뒤집는다고 하는데요. 요거 심은 지 한 지금 4일 됐고요. 요거는 이제 앞으로 잘 관리해서 한 90일 정도 후면은 첫 수확 시작합니다. 아직 열매도 맺지 않은 토마토 모종을 뒤로 하고 특별한 쓰임새를 위해 따로 보관 중이라는 토마토. 그런데 눈앞에 나타난 건 토마토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어 보입니다. 이게 토마토 엑기스인데요. 저희의 보물입니다, 보물. 3년 발효된 토마토 엑기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시간이. 막 쑥닥쑥닥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3년의 발효 시간만큼이나 농익은 과일청처럼 점성이 느껴지는 토마토 농축액. 상품화하지 못한 토마토를 삭혀 만든 토마토 액비와 미생물이 다량 함유된 클로렐라 물로 정성스레 직접 재배한 완숙 토마토만을 사용합니다. 재배하는 모든 토마토를 절대 미리 따지 않는다는 원칙은 30년 이상 토마토 재배에 몸담아온 부모님 때부터 고수해온 방식이라는데요. 그러니까 완숙과 후숙의 차이는 나무에서 충분히 영양을 받은 토마토를 그날그날 따서 소비자한테 신선한 토마토를 공급한다는 게 있고요. 후숙은 자연 완숙이 아니고 소비자들한테 가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도나 신선도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일 수확, 당일 판매 방식 때문에
처음엔 수확한 토마토를 다 판매하지 못할 때도 다반사. 그래서 또 다른 판로로 생각해낸 것이 바로 토마토를 활용한 가공식품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제품은 토마토 고추장. 찹쌀을 넣어 만든 일반 고추장과는 달리 발효시킨 토마토 농축액을 넣어 만듭니다. 토마토 농축액이 무려 66%나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고추장에 비해 염도도 낮습니다. 어머니의 아이디어로 탄생했지만 지난 2017년 김인성 대표는 이를 브랜딩해서 본격적으로 사업화했습니다. 토마토 고추장과 마찬가지로 토마토 농축액을 활용해 만든 토마토 식초를 비롯해 생토마토를 넣어 띄운 토마토 청국장, 역시 생토마토와 각종 채소를 넣고 끓여서 만든 맛간장 소스까지. 토마토가 본래 건강에 좋지 않습니까? 맛도 괜찮은 것 같고 제가 앞으로 50대 후반이니까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서. 토마토의 다양한 변신에 처음엔 생소해하던 고객들도 맛을 보곤 꾸준히 찾아준다고 하는데요. 처음 토마토 가공 사업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매출도 2배로 뛰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농장을 하기 때문에 1차 생산물의 생산도 하지만 그 생산된 농산물을 거기에 그치지 않고 좀 더 가치 있게 만들고 싶어서 앞으로는 이제 토마토 잼, 토마토 김치, 토마토 장아찌, 그다음에 드라이 토마토 해서 여러 가지 토마토 관련된 제품들을 이제 생산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계적인 슈퍼푸드 토마토와 우리나라 전통식품을 조화시켜 세계의 한식의 위엄을 알리고 싶다는 당찬 포부로 올해 해외 수출의 길을 열겠다는 김인성 대표. 김인성 대표의 아이디어로 탄생할 토마토의 무한 변신은 이제 시작합니다. MBS 뉴스 이유리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기도는 농촌 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생태보전농업 실천마을로 도내 11곳을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실천마을은 시군별로 양평 5곳과 용인, 여주, 광주, 연천, 인천, 평택 각각 한 곳씩 모두 11곳입니다. 이들 마을은 오는 3월부터 깨끗한 농촌 환경 만들기, 화학비료 사용량 줄이기 등의 의무 선택과제 수행에 들어갑니다. 도는 참여농가에 의무과제 50만 원, 선택과제 30만 원 등 최대 8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방침입니다. 경상북도가 청년들의 성공적인 영농 정착과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해 2020년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 참여 희망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국의 만 18세에서 만 39세 이하의 청년 중 공고일 기준 미취업자 및 농업경영체 미등록자입니다. 선정된 청년들에게는 월 200만 원 내외의 임금과 함께 2년간 농산업 분야 일자리가 제공됩니다. 희망자는 21개소 지역 내 우수 농업법인 현황을 참고해 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오는 24일까지 신청 접수하면 됩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이 오는 3월 25일부터 퇴비부숙도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17일부터 5주간 도내 시군 농업기술센터 분석 담당자를 대상으로 퇴비부숙도 분석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농기원 담당자가 퇴비 중금속 분석 및 부숙도 검사 방법 등에 대해 강의합니다. 이와 함께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도 병행 실시됩니다. 교육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너댓 명씩 소그룹으로 구성해 총 5회에 걸쳐 실시됩니다. 농촌진흥청은 기계 수확에 적합한 콩품종인 선풍과 대찬을 포함해 총 8품종을 국립종자원을 통해 농가에 확대 보급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선풍과 대찬은 기존 대원콩보다 수량이 많으며 쓰러짐에 강하고 꼬투리가 달리는 높이가 높아 원활한 기계 수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분양을 희망하는 농가는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읍면동 주민센터, 농업인 상담소를 통해 오는 3월 17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단 종자는 해당 지역 생산 품종으로 우선 보급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